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님. 다시 한번 판타스푸니스님 팝콘 만개 감사드리고, KS님도 먹쇼 신청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끝까지 매너 시청, 매너 참여 부탁드립니다. 전화를 하셔서 패드립, 색드립, 쌍욕, 허위 사실 유포 등 불법적인 언행을 하실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천 워미경찰서 악플러 안티분들에게 새로운 관광 명소를 소개해드립니다. 규정을 위반하시고 방송 진행을 방해할 경우 여름 특가 무료로 부천 워미경찰서를 구경시켜드립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판타스틱 프린스님이 함께합니다. 유신쇼 유신쇼 One, two, three. 아름다운 밤 함께하네요. 정말 행복한 이 시간 우리 함께 서로 편안하게 즐거운 이야기 나눠 아름다운 밤 오래오래 우리 함께 웃으면서 정말 소중한 시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요. 유신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제보센터입니다. 저희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또 유신쇼가 6월 1일부터 새롭게 개편됩니다. 그래서 뉴스 커뮤니티에서 그동안 인터넷 방송 중심으로 제보를 받던 것을 모든 분야로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뭐 정치든 경제든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갑질을 당했든 억울한 점이 있는 분들은 제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2일부터는 인터넷신문 뉴스 커뮤니티 그리고 유신쇼 뉴스가기에서 사회 전반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인터넷 방송을 포함한 모든 부조리, 부정부패에 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고 앞으로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365일 SAJATV 사자TV@한메일.net으로 증거자료를 첨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 전반의 부조리, 부정부패 이제 모두 제보받습니다. 그리고 뉴스 커뮤니티에서 감당하기 힘든 일은 저희가 연결이 되는 큰 언론사의 PD님이나 기자분들과 연계해서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일부터 모든 사회 전반의 제보를 다 받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방송도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기다리겠습니다. (2018년 6월 1일부터)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이 뉴스가기로 변화합니다. 새로운 시사 정보 프로그램 유신쇼 뉴스가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사자TV 유신쇼 전화 배틀 네, 유신쇼 전화 배틀입니다. 어제까지 말이죠. 0시까지 유신쇼는 상당히 어두운 그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큰 결심에 의해서 분위기가 대반전을 했습니다. 지금 유신의 안티와 악플러들은 전화 배틀이 아니라 전화 배탈이 난 지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까지 정말 기가 막힌 재정 악화,
힘든 상황, 6월을 어떻게 감당하고 지탱을 해야 될지 좀 암담했었는데 또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화 배틀 진행하고요. 이번 주 5월 31일까지 전화 배틀이 진행이 됩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까지 방송이 되면 5월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화 배틀이라는 프로그램명은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과거 전화 개그나 다른 프로그램처럼 이제 유신쇼 의 새로운 시대 시사 전문 방송 시사 경쟁자가 있죠. 네, 아프리카 TV의 시사 방송, 네, 모 시사 방송과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또 이걸로 1년 까일 겁니다. 까여도 네, 목표는 크게 잡으라. 그래서 김어준과 아프리카 시사 방송을 겨냥해서 열심히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망해봐야 거기서 거기니까. 자, 뭐 개편 내용은 나중에 또 얘기를 해드리고. 자, 오늘 안티들이나 악플러의 심사가 상당히 지금 더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표정을 좀 자제를 하고 일단 뭐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새벽 1시경? 네, 1시쯤부터 판타스프리스님께서 만개 후원 폭격을 시작을 하셔가지고 그리고 방금 전에 또 오늘 방송 시작하자마자 또 만개를 쏘셔가지고 팝콘TV의 팬클럽 회장님이 7년여 만에 처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한번 판타스프리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른 후원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중대 발표 5월 21일 날 중대 발표했던 프로그램 기획안이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6월 2일 날 이제 바보스 촬영이 있는데 또 저기 짠돌이가 또 바쁜 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좀 힘을 내려고 하는데 짠돌이 보면 귀싸대기를 한 대씩 때려주시고요. 자, 사건 사고 브리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일날 방송하고 지금 한 보름 만에 진행되는 거라서 자, BJ 다크, 고 BJ 다크님이시죠. 2달여 전에 팝콘TV에서 생방송으로 투신 자살을 하셨던 여성 BJ분인데 그 남편분이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울산 쪽인가요? 고소한 지가 좀 됐는데 제가 지난주인가요? 근데 고향에 부모님 병문안 갔을 때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이제 울산 경찰서에서 관할 경찰서에서 이제 부천 어민서로 넘어와가지고 그랬더니 원래는 그 연락해보고 또 다음 주에 연락하는 건데 그 수사관님이 우편물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날새미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졸리는데 짬짬이 전화를 했더니 계속 통화 중이신 거예요. 내내. 그래서 겨우 통화돼가지고 원래는 5월 31일 날 마지막 날 이제 오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연기를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중에 그래서 그 전반적인 소장 내용을 다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그 BJ 다크님이 생방송 투신 자살을 하시고 나서 이후에 제가 그 관련된 방제에 다크라는 키워드를 넣고 제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주제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본인이 BJ 다크님의 유가족이다. 이거 내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럼 유가족이면 어떤 관계시냐? 그래서 계속 제가 물었더니 나중에 이혼한 전 남편분이다. 그래서 제가 아니 법적으로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그렇고 이혼한 전 남편은 유가족으로 볼 수 없다. 예. 그리고 뭐 이의제기나 이런 건 이메일로 하셔라. 방송 중이니까. 근데 계속해서 하시고 그다음 팝콘TV 쪽에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쪽지가 왔습니다. 팝콘TV 운영자가 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 잘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건 언론의 자유고 표현의 자유고 내가 무슨 고인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도 아니고 현직 기자고 언론사 관계자 대표로서 그거를 제보받은 목적인데 방송 내용에 전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다른 언론사도 다 보도하고 심지어 KBS, ETV에 속보이는 TV 인사이드
다 보도가 된 거 아니냐. 남편이 인터뷰까지 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맞다. 틀린 말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미 팝콘 TV에서도 요건 해석을 해가지고 기자니까, 현직 기자니까 그냥 일반 BJ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언론사 대표고 그 다음에 현직 기자라는 거, 인터넷 방송 전문 기자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당연한 권리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쪽지로 와가지고. 쪽지 다 지금 캡처를 해놨습니다. 프린터만 하면 돼요.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제가 방송에서 거론된 거는 대부분 다 언론에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KBS, ETV, 인사이드에 다 나왔던 내용이고, 나는 왜 BJ 다크님의 전 남편분이 저를 이렇게 괴롭히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른 데도 다 보도하고 기사 내고 다 했는데 나만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만. 그래서 제가 울산 경찰서 담당 형사님도 그렇고 이번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녹취록이 있느냐? 있다. 뭐 어떤 내용이냐? 없어요. 욕도 없고, 비하 내용도 없고, 비방 내용도 없고, 그냥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송사에 얽혀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 소송 때문이 아니냐. 여러 가지, 제가 그래서 기사 쓸 때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울증, 두 번째는 수면제, 남성 팬이 보내줬던 졸피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음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악플러.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기사나 그 주변 사람들의 진술을 보면 그 고인이 생전에 그 자살 예고를 했던 날이 소송하는 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 자살하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송사 때문에 힘들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 전 남편의 주장은 뭐냐면 그 송사가 전 남편과 관련된, 이혼한 전 남편과 관련된 송사기 때문에 마치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전가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송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전 남편 관련해가지고, 고 BJ 다크님께서 소송을 하더라도 그 내용이 뭔지 몰라요. 방송에서 나온 것은 무고에 관련된 소송이었다. 전 남편이 밝힌 내용들. 그리고 이게 뭐 공무를 방해했기 때문에 검사가 그냥 한 거다. 제기한 거다. 근데 저는 무고죄를 저도 아프리카 TV 시사방송 진행자한테 7건의 무고로 고소를 당했어요.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그 7건이 다 무혐의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무고죄를 잘 알아. 그래서. 근데 무고죄라고 하는 것은 그 고소를 당했던 피고소인이 나중에 무혐의를 받고 나서 고소를 했던 상대방을 고소하는 거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성립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뭐 지식이 짧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가 그 피고소인에게서 증거불충분이나 무혐의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불기소 이유서에 적습니다. 무고로 보기는 어려움. 아니면 뭐 아무 증거가 없으면은 뭐 이렇게 아니면 비워두거나 이렇게 하는데, 무고가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명확한 근거를 상대방이 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검사가 혼자 판단해서 그거를 기소를 한다는 거는 제가 처음 들어봐서, 저도 무고죄로 고소를 많이 당해봐서.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혼한 전 남편한테 뭐 책임을 전가하느냐. 난 그런 적이 없어요. 전 남편의 존재 여부도 몰랐었고,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송사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게 있다고 증인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그 송사에서 고인이 잘못해가지고 기소돼가지고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그 부담감, 소송에 대한 부담감이 컸을 것이다. 나머지 뭐 졸피뎀이라든가 우울증이라든가 음주라든가 악플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게 아니었겠느냐, 라고 제가 얘기했더니, 제가 이혼한 전 남편분을 몰아간다고 내가 그렇게 주장하고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방제해서.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방제해서
다크라는 키워드를 빼지 않아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저는 인지가 되는데 이해가 되질 않고 그래서 제가 담당 형사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맞고소를 제가 준비해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하니까 수사관님이 가능하다. 당일 가능하다 해가지고 저희 채팅방에 와서 하셨던 거 방송에서 뭐 그쪽 녹취록 했으니까 내가 따로 녹취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쪽에서 돈을 들이셔서 녹취를 하셨으니까 어차피 그 내용이거든요. 방송 날짜 체크했고 어떤 내용인지 다 체크를 했으니까 예, 전 욕을 한 적도 없고 허위사실 유포한 적도 없습니다. 나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에 더 그 무게를 둔 것뿐이고 소송 때문이라는 게 전 남편 때문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거를 오인해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저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희 유신 안티들은 또 신나가지고 다퉈봐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겠으면서도 자 아무튼 그 고 BJ 다크님 이혼한 전 남편분이 고소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음 주 중에 날짜는 제가 말씀 안 드리고 제가 갔다 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 가게 할 때. 뭐 저는 송사의 인생이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고 저는 그 소송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중요한 시기인데 저를 경찰서로 소환한 거 아닙니까? 반나절을. 가면 뭐 큰일 아니더라도 반나절을 거기서 보내야 돼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거에 대한 대응을 뭐 비담이나 채팅 자료나 다 받아가지고 지금 모아놨기 때문에 그거 다 뽑아서 그 다음에 KBS ETV 속보이는 TV 인사이드 자료 다 그 칼라 프린터로 해가지고 자세하게 정리해가지고 준비를 잘 해서 이번 주에 가면은 자료 준비하는데 좀 빠듯할 것 같아서 다음 주에 가서 조사받고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고요. 하여튼 뭐 이 소송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개그맨 최군이 저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 부천지청에서는 무혐의를 받았는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해서 최군 쪽에서 10대 로펌으로 바꾸고 나서 서울 고검에서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 명예훼손 부분만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 아마 빠르면 6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밝힐 수도 있고 내가 밝힐 수 있습니다. 근데 아마 쌍방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 끝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검사 측 주장이 거의 소설 수준이라서 나는 서울고검 그 검사의 그 작성한 내용 정말 성의 없이 쓴 내용도 어이가 없었습니다만은 와 정말 이 요즘 제가 요즘 법과 관련된 드라마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아마 4-5개 될걸요? 법원에 요즘 그만큼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사법부에 대한 부패, 그 다음에 수사기관의 부패에 대해서. 근데 나는 이 검사님이 그 의견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소설을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증인신문하고 다 했던 내용들이 다 증거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무시하더라고요. 와, 이래서 검사 문제 있다구나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서울 고검 검사가 결정했으니까 후배 검사가 뒤집을 수는 없었겠죠. 근데 와 진짜 정말 이 뭐 누가 옳으냐 안 옳으냐를 판단하기 떠나서 최소한 재판을 몇 번을 거치고 사실 확인 증인이 그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입증됐는데도 불구하고 재판을 안 듣나 봐요. 내가 보기엔. 어차피 결정은 판사님이 하는 거니까 저는 뭐 사법부에서 결정을 하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차피 쌍방이 뭐 상고심까지 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맞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한 3-4년은 갈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아프리카 TV 시사방송 진행자하고의 소송이 맞소송이 지금 한 4-5년 됐나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재판이라서 서로 포기하지 않는 이상 재판은 계속되다 보니까 저는 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맞소송을. 그래서 네버엔딩 스토리이기 때문에 끊이지 않는. 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그 결론이 나오면 아마 그쪽에서 먼저 브리핑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저희는 맞춰서 제가 먼저 하면 또 먼저 했다고 난리가 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형사 맞소송은 6월
6월 3째, 넷째 주 정도 지금 자료 준비하고 녹취 자료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도 자료가 많습니다. 그쪽만 자료가 많은 게 아니라 그래서 또 장기간의 전쟁이 계속될 것 같고요. 뭐 피할 수가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기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소송 관련된 브리핑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감스트와 MBC 최승호 사장의 관계. 자, MBC 최승호 사장이 되고 나서 개판 5분 전이죠. 지금 뭐 시사 교양도 생각보다 부진하고 예능은 무한도전 폐지시키고 그다음에 전지적 참견자 시점도 일베 사진 써가지고 일베 관련된 그 이미지 써가지고 개망신 당하고 지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경험 없는 그러니까 PD로서는 인정합니다. 능력을 최승호 PD의 능력을 인정하는데 급하게 적폐 청산하려고 뽑다 보니까 이 사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감스트라니요. 최근에 프로축구 대한민국 프로축구 홍보대사 K리그 홍보대사 하고 나서 장애인 비하 발언 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하고 과거 자기 밑에 직원에 대해서 카드를 쓰고 돈도 안 갚아줘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논란이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그랬어요. 사과 방송하면서 자기는 방송밖에 없어서 그만 못 둔다. 며칠 후에 방송 안 하고 방송을 다시 하겠다. 이게 바로 아프리카 TV BJ의 인성의 클래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SBS는 박지성, KBS는 이영표, MBC는 감스트. 네, 이 최승호 PD가 현장에서 떠나서 사장 의자에 편안한 권력의 자리에 앉으니까 감을 잃어버렸어요. 자, 비교가 됩니까? 네, 정말 허참 형님이 나와서 자, 러시아 월드컵 몇 대 몇 MBC 꼴찌! 네, 확정. 러시아 월드컵 MBC 꼴찌 확정. 저번 동계올림픽에서도 완전히 아주 그냥 시청률 경쟁에서 완전 뒤졌는데 그때는 뭐 회복 단계였으니까. 근데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이제 뭐 김성주도 안 써요. 뭐 김성주 친인척 가운데 이명박 시절에 청와대 비서관인가 했었다고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 카드밖에 없거든요. MBC는 솔직히 김성주밖에. 예전에도 파업하고 막 그럴 때 김성주밖에 없어서 쓴 거예요. 인기가 있고 잘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김성주 차범근이나 아니면 김성주나 뭔가 박지성 이영표의 준하는 안정환은 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안정환, 송종국 두 명이 감당을 했었는데 송종국이 그냥 사생활 때문에 사건 터지면서 그러니까 감스트라니요. 최승호 사장님 감 잃었어. 감 잡아야 됩니다. 감 잃었어. 진짜 러시아 월드컵 때 큰 사건 하나 터지는 게 아닌가. 생방송이잖아요. 다른 것들은 인터뷰하거나 출연하면 편집하면 되는데 MBC는 또 편집도 못 해가지고 이영자 제2의 전성기 나갈 뻔하다가 망했죠. 이거 감스트 중계하다가 말 한마디 만약에 인터넷 방송할 때의 그 감성으로 몇 마디 했다가는 숨겨왔던 아마 MBC 최승호 사장은 다음에 다시 지금 이제 남은 지난 그 MBC 사장 자녀 임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시 MBC 사장으로 재신임 받기는 어렵지 않나. 왜? 시민단체에서 이미 방통위의 항의 탄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세월호 관련된 이미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으로 꼬투리가 잡혔기 때문에 저는 요 BJ 부분에 대해 감스트 이 부분에 대해서 최승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SBS 박지성, KBS 이영표, MBC 감스트. 자, 효과 음악 주세요.
망했구나. MBC 러시아 월드컵 망했구나. 네, 여기까지. 더하면 울 수도 있으니까. 자, 도대체 무슨 백그라운드인지, 무슨 배경인지에 대해서 저는 MBC 자체 조사 아니면 문화방송진흥회인가요? 그 이사회에서 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스트를 선정한 거에 대해서 그 방통위를 통해서 강력하게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올 한 9월 말에서 10월에 국정감사에 있는데 그때 한번 또 MBC 사장님 나오시죠? 작년에 서수길 대표처럼 시원하게 선물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그맨 최군의 군 문제. 지금 아직까지 병무청의 재검 결과가 나오질 않고 있는데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일단은 뭐 그때 병무청 본청 조사관하고 만났을 때 제가 아주 의미심장한 답변을 받았어요. 만약에 재검 받아서 현역이 나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왜냐하면 소송에서 이긴 거는 한참 전이고 만약에 나았다면 병이라는 것은 나을 수가 있잖아요. 병이 그때보다 호전됐다면 현역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거는 담당하는 사람들이 판단할 몫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다는 거예요. 왜? 소송에서 이긴 거는 그때 당시에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군 생활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현역 입영 처분을 취소한다라고 행정 소송에서 했지만 그게 시간이 한참 지나면은 나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군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봐서 나아졌다. 가도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가 1급 현역이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한참 후에 이제 계속 재검을 받고 신체 검사를 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3급이었나요? 나왔었는데 그걸 이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승소를 해가지고 취소가 됐지만 이후에 개선이 됐다고 판단되면 현역이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재검 결과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병무청에서는. 무슨 결과를 내더라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현역 결정을 하면 최전방에는 안 보내겠죠. 당연히. 저도 그건 반대입니다. 만약에 현역 결정이 나도 저는 개그맨 최군에 대해서 뭐 최전방이나 이런 데 보내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병력이 있으니까 그 안정적으로 군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에서 군 생활을 하는 것도 저는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만약에 공익이나 아니면 면제나 이런 게 나와도 저는 이제 3차전이다. 그게 최군 군 문제에 대해서 1차전이 언제였냐면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고 2번 거짓말한 거. IMBC 손바닥 TV 박명수 방송에서, 두 번째는 아프리카 TV에서 LG U 플러스 그 여성 탤런트랑 그 광고 촬영 리뷰 방송에서 그거 하고 나서 거짓말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엄청나게 셌죠. 왜냐하면 아프리카 TV에서 상당히 인지도가 있고 인기도 많은 BJ였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태는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아무도 몰랐는데 몰래 아무도 모르게 소송을 해가지고 본인은 안 알린 거겠지만 분명히 그 거짓말 했을 때 사과문을 올려서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 1심에서 승소를 했다 하더라. 그래가지고 중앙일보 기사 단독 기사가 나서 2차 파문이 있었죠. 2차전이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저도 고소를 당했습니다만 많은 네티즌들이 고소를 당하면서 일단 그게 밑으로 가라앉은 상태죠. 근데 이제 3차전은 재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저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파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유승준 사태, MC몽 사태에 이어서. 자, 그래서 최군 군 문제 3차전 얼마 남지 않았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내용입니다. 철구가 조만간 군입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결혼했고 딸이 있어가지고 그 상근
상근으로 뭐 이렇게 TO 기다리고 그 나올 때까지 없어서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제 조만간 두세 달 안에 뭐 7월로 예상한 사람도 있고 6월로 예상한 사람도 있는데 요즘 바짝 벌고 있잖아요. 예, 요즘 철구가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바짝 벌고 있습니다. 예, 막 무슨 전주 가서 뭐 행사 뛰고 PC방 프랜차이즈 철구 PC방 사업하고 지금 군 입대가 임박한 것 같긴 해요. 그러면 철구 군 입대 후 전망은 어떤가? 이거에 대해서 또 강남 청담동 유 선생한테 철구 입대 후 후계자 구도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담동 유 선생입니다. 자, 아프리카 TV의 다음 대통령은 누구인가? 좋은 의미의 대통령은 아니겠죠. 머리가 커서 될 수도 있겠고, 손이 커서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아프리카 TV 철구 이후에 과연 그 자리를 차지할, 권력의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인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프리카 TV 미스터 서수길 대표와 운영진이 밀어주는 것 같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MBC의 남자, K리그가 선택한 남자, 바로 감스트입니다. 자, 다른 후보자에 비해 이미지가 괜찮다, 큰 논란이 없었다 라고 판단을 했는지 팍팍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러시아 월드컵 중계료가 엄청나게 비싼데 아프리카 TV가 가장 먼저 땄습니다. 항상 눈치 보고 이거 네이버 다음 카카오 따나 안 따나 이렇게 분위기 하다가 땄는데 이번에는 인터넷 중계를 누구보다 빠르게 따버렸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밀어주는 김에 감스트를 팍팍팍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 서는 것이죠. 자, K리그 홍보대사 그리고 MBC 러시아 월드컵 홍보대사, 과연 그게 감스트의 단독의 힘으로 가능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저는 퀘스천입니다. 자, 철구 군대 간 후 그 자리, 아프리카 TV의 대통령 자리, 서수길 대표와 운영자들은 감스트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감스트는 철구에 비할 수 없다. 왜? 너무나 축구에 한정되어 있다라는 게 한계입니다. 축구하면 감스트로 유명한 것은 장점이지만 어떻게 보면 철구처럼 게임이나 다양한 장르를 방송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어로서는 역량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BJ의 합동방송이나 여러가지 방송 콜라보 방송을 봤을 때 축구 방송보다는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의타의적으로 임방겔, 자, 인터넷 방송 페인들이 생각하는 철구의 후계자, 퍼스트 철구역 그 대통령 자리는 누굴까요? 바로 왁구대장 봉준입니다. 사실 비주얼만 가지고는 훌륭합니다. 네, 뭐 철구도 원래는 상당히 훈남이었지만 이제 막장 컨셉의 방송을 하면서 땅구멍이 넓어지고, 내가 저번에 지난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전에 잠실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쉬지도 않았어요. 쉬지도 않고. 그래서 오죽하면은 왜 이렇게 상했냐라고 할 정도로 얼굴이 너무 많이 상했는데, 왁구대장 봉주는 정말 이 비주얼로는 후계자로서 아쉬움이 없습니다. 많은 웃음을 줄 수 있고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개그맨들도 마찬가지로 얼굴이 재산이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려받은 재산, 누구도 이렇게 뭐 닮아갈 수 없는 재산이죠. 자, 그래서 타이반 자이반으로 임방겔 인터넷 방송 페인들이 예상하는 다음 철구의 후계 구도는 봉준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봉준이 철구로 인해서 많이 떴습니다. 철구에 이제 많은 그 덕을 받아서.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그 좋은 것만 받았어야 되는데 막장 끼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무슨 피떡갈비 사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비하 발언 찾아보면 너무 사건사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내에서는 서수길 쉴드 안에서는 얼마든지 그 안에서는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밖에 나가면
철구와 크게 다르게 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철구한테 끼나 재능이나 좋은 것만 물려받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방송 중에 막장 발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외부에 나가서 확장성이 없습니다. 네, 이 단점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철구가, 내가 뭐 철구에게 물어본 게 아닌데 철구가 생각하는 본인의 후계, 이 사람이 후계를 했으면 좋겠다. 최초 공개입니다. 제가 철구를 직접 만나고 그 심리를 분석했을 때 철구가 바라는 본인의 후계 구도, 후계자는 바로 부인입니다. 자기가 상근 출퇴근할 때 남이야. 어차피 다른 사람 아무리 친해도 창현, 뭐 세야, 용느 어차피 남이야. 본인이 상근으로 출퇴근할 때 본인의 후계 구도를 잇길 바라는 건 가족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본인 부인인 지혜, 그리고 장인어른, 그리고 자기 딸, 자기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자기 뒤를 가족이 잇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철구가 자기 부인을 일찌감치 방송국을 따로 만들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밀어줬던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군대 가더라도 살아라. 그래가지고 철구가 원하는 자신의 대통령 후계 구도는 자기 부인과 패밀리다. 철구 패밀리. 근데 어렵죠. 네. 상당히 어렵습니다. 철구의 시너지 효과가 없으면 그 홀로 서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면 제가 유신이 생각하는 아프리카 TV의 퍼스트 다음 넥스트고요. 퍼스트라고 자꾸 하는데 5주 정정하고 넥스트 철구는 누구냐? 최초 공개합니다. 바로 철구 다음은 없다. 망조다. 아프리카 TV.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왜 망조냐? 지금 서수길 대표가, 제가 서수길 대표를 인정하는 거 하나입니다. 주가 관리 타고났습니다. 예전에 위메이드 게임 회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주가 관리 능력은 탁월합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뭐 5만원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다시피 뭐 이 코너 안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는 경우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6월 1일부터 1일 별풍선 제한이, 하루 별풍선 제한이 3천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줍니다. 그리고 그런 게 뭐냐면 한 달 기준으로 얘기하면 한 달 기준으로 9억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3천만원으로 줍니다. 30배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1, 2분기는 어떻게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짜내고 막 해가지고. 아직 그 자율 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함께하고 있는 클린 인터넷 방송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유예 기간을 둬가지고 6월 1일부터니까 전체 플랫폼에 참여하는 플랫폼에. 근데 대책이 없어요. 지금 뭐라고 하죠? 가상화폐 기술, 체인? 무슨 체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기술자 모집한다고 하는데 다른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3, 4분기가 문제예요. 왜 아프리카 TV만 이 영향이 제일 크냐? 제가 이 영향이 가장 큰 회사는 아프리카 TV고 팝콘 TV가 클 거로 같은데 왜 아프리카 TV나 팝콘 TV가 영향이 크냐 하면 뭐라고 하죠? 블록체인 기술, 예. 그 기술자 모집하고 있더라고요. 채용하려고. 그 의존도가, 그러니까 유료 아이템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큰 게 아프리카 TV하고 팝콘 TV입니다. 심지어 팝콘 TV는 광고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이시우나 이런 BJ들이 다시 복귀하는데 그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대안이 없는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경쟁자를 보면 트위치 TV나 유튜브, 해외 플랫폼, 국내 네이버 TV나 카카오 TV는 수익의 대부분이 광고입니다. 네, 광고예요. 근데 아프리카 TV는 수익의 대부분이 별풍선입니다. 근데 그게 3, 4분기에
30배가 준다는데 감당할 수 있겠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대를 줄줄이 가요. 자, 어색해진 짧음 철구 군대, 이영호 이재동 군대, 연보성 군대, 알게 모르게 군대, 군대르 파티 둥두루작작 둥두루작작. 자, 이 철구가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TV의 계륵 같은 존재예요. 예, 뭐 버릴 수도 없고 뭐 어쩔 수도 없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철구 효과를 예전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철구의 효과는 뭐냐면 뭐 배그 컨텐츠를 하던 스타 컨텐츠를 하던 뭘 중계를 하던 철구가 거기에 같이 하면 그게 뭐라고 하죠? 흥행이 돼요. 시청자 수나 몇만 명이 되고. 그러니까 다른 BJ들하고 어떤 컨텐츠를 하더라도 철구의 그런 탄탄한 그 시청자층이 있기 때문에 뭘 이렇게 콜라보로 하게 되면 그게 홍보에 이용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사실은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하고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대도서관, 로이조, 런어규 이런 뭐 그런 급의 BJ들이 받쳐줘가지고 같이 했었는데 대도서관도 없고 런어교도 없고, 런어교도 웬만해서는 군대 가기 전에 이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적을 했죠. 꽃빛나고 저 트위치 TV로. 그 다음에 로이조도 옛날 같지가 않고. 그러니까 철구의 역할을 부담했던 거를 사실상 최근에는 철구 단독으로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역할을 무리하게.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히 힘들 수밖에 없죠. 혼자 여러 명이 하던 걸 혼자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여성 BJ 중에서 유소나 정도도 있었는데 지진 댄스 때문에 완전히 추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체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감스트도 감스트도 말했지만 축구에서는 강한데 축구 외적으로는 너무 약하고. 그리고 축구 하다가 다른 거 하다가 말실수라도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봉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구만큼 말실수나 이런 논쟁이 많은 BJ이다 보니까 한계가 분명히 있는 거죠. 내가 뭐 길게 얘기했나요? 오늘 내가 오랜만에 방송에서. 자, 이렇게 얘기했고, 브리핑은 다 했고, 자,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받아보면서 전화가 좀 뜸하면은 시사적인 내용도, 변희재 아직 구속영장 그 심사 안 끝났나요? 자, 전화 050-2323에, 네. 2323에 5549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는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전달만 해도 되는 겁니다. 뉴스를 워낙 안 보니까 사람들이 뉴스 보면 알 수 있는 거를 그냥 홍준표나 무슨 안철수 말만 듣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뉴스를 좀 보시라고. 네. 자, 050-2323에 5549번으로 전화 받겠습니다. 전화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름 만에 코너 진행합니다. 보겸님 좋아서 싫음 말고. 자, 조기 취임하셨습니다. 네. 이제 판푸님이 회장님이 되셨습니다.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예, 부산에 35요. 네, 부산에 35. 닉네임 있나요? 오징어입니다. 예? 오징어요. 그냥 오징어라고요? 예. 자, 닉네임 코오징어. 네. 코징어로 할게요. 자, 코징어. 자, 예, 의견 말씀하시죠. 저는 이제 주식 투자자인데요. 네, 주식 투자자.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네. 6월 1일부터 이제 3천만 원에서 1일 한도 제한으로 이제 100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비정상적으로 한 15,000원까지 떨어졌던 게 요즘 네. 아프리카 주가가 4만 원을 네. 돌파했거든요. 예예. 이거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주식 투자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한 18년 했죠. 18년이면 오래 하신 건데, 그래서 아프리카 TV가 주가가, 그러니까 코스닥이 전반적으로 하락세일 때도 아프리카 TV는 오르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근데 이게 상승 이유가 없으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제
예. 예, 말씀하세요. 남북 경협주라든지 대북 관련된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프리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같이 상승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최후의 발악으로 주가 조작을 하는 게 아닌가. 아, 근데 마지막 그런 말은 이제 근거, 기조는 예, 그거 함부로 얘기했다가 또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근거 없이 그런 네. 얘기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일단 그냥 네. 의심이 간다 정도로. 의심이 간다.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서수길 대표가 상승 그 이유를 근거를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톡처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3D 프린터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VR 한다든가, 아니면 윤종신하고 무슨 뭐 프리가 뭔가 무슨 매니저먼트 사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유가 있었는데 뭐 최근에는 뭐 e스포츠를 민다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는 e스포츠는 많이 죽어 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예, 배그도 생각보다 e스포츠로서 이렇게 불이 붙지 않고 있고. 근데 그게 e스포츠가 돈이 안 되는데 그게 e스포츠가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될 수는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지난해 지스타 때 그 e스포츠를 대대적으로 준비했던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완전히 주춤하거든요. 왜냐면 없으니까 인프라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월 1일부터 하루 3천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줄어드는데, 그리고 그 별풍선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회사고 광고보다 별풍선 의존도가 90%입니다. 예.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팝콘 TV도 있지만 일단 팝콘 TV는 뭐 성인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예. 그냥 전반적인 종합 방송을 하는 곳으로 봤을 때 다른 회사에 비해서 그 비중이 너무나 높은데, 극단적으로 높은데 주가가 그걸 앞두고 계속 상승한다는 거는 저도 이해가 안 돼서. 네. 하여튼 뭐 지금 네. 세 배가 상승했거든요. 네네. 300%가. 예. 예. 그래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거죠. 어. 왜냐하면 그 30 간단하게 이제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네. 30분의 1, 3천만 원에서 100만 원이 됐으니까 30분의 1 토막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적정 주가가 한 2, 3천 원 정도로 예전 주가 수준을 회귀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자, 그 지금 주식 18년 하신 코징어님은 아프리카 TV의 적정한 주가는 2,000원에서 3,000원이다라는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주가는 선행지수기 때문에 네. 뭐 충격적인. 기관이라든지 그러니까 일단 애널리스트들 일단 보면은, 코징어님의 입장은 빨리 치고 빠져야 된다는 얘기시죠. 그게 허물어지기 전에. 네.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있어요. 지금 뭐 주식 게시판이나 이런 쪽에서 매각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거론이 된 회사도 뭐 KT나 CJ ENM이나 이런 통신사들 이렇게 하면서 매각설이 나오고, 제가 근데 그 회사라면 안 사거든요. 왜 사요 그거를? 제가 예전에 들었던 매각설은 그 네. 트위치에서 뭐 협상을 하다가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긴 하던데. 네. 근데 트위치가 이 아프리카를 굳이 기술력이나 이런 게 훨씬 더 앞서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그거를 그 뻥투에가 지금 그 주가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이제 예. 악 조건은 있는데 그게 떨어졌는데 그거를 굳이 비싸게 사들일 회사가 그냥 만드는 게 낫지. 예. 알겠습니다. 코징어님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예, 주목해 주세요. 예. 네. 자, 050-2323-5549번입니다. 전화 배틀과 함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기소개요. 판타스틱 프린스님 왜 20년 200만 원 후회만? 자, 자기소개 해주세요. 서울에 27이요. 예, 코베달이요. 네. 네. 자, 왜 판푸님이 후원하는 게 어때서? 예전에도 후원 많이 하셨습니다. 1년 전에. 그것도 미스터리야. 왜 갑자기 200만 원 후원했을까? 아니, 지지한다니까요. 그 판푸님도 아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두운 과거가 있어요. 다른 뭐 성인 방송을 즐기고 다니시다가 배신감이나 그런 진실을 알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 마지막에 제 방송에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공감하는 점이 있으니까 그때 1년여 전에 후원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자기 상관으로 돌아가셨다가 최근에 정말 우연하게 그러니까 어디 광고에 뭐 플랫폼이 신규 플랫폼이 떴나 봐요. 그래서 그 호기심에 접속을 해봤더니 팝콘 TV하고 연동되는 서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만나게 된 겁니다. 인연이죠. 네네. 그래서 그렇게 그 돈 200만 원 후원해서 고마워서 네. 그 아까 뭐 편지 쓴 거야? 뭐 판프 어쩌고저쩌고? 내가 무슨 편지를 써요? 그 아까 뭐 판프 어쩌고저쩌고 띄우더만. 아, 현수막. 제가 고마워서 내가 무슨 뭐 내가 돈 앞에 장사 없다 진짜 그죠? 아니요, 장사가 아니라 내가 무슨 너무 감사하잖아요. 똑같아. 돈만 주면은 뭐든지 하잖아. 내가 뭐를 해요? 그렇게 자존심 세고 그렇게 코베달님, 자존심 센 사람이 어떻게 코베달님 돈만 주면 자 돈만 현수막을 걸어? 현수막은 예전에 판타스틱 프린스님이 현수막 미션 해가지고 했었고요 이미 처음이 아니라 그리고 봐봐. 그리고 똑같아. 아니 똑같은 게 아니라 DJ는 다 변질돼 있어. 아니 제가 코베달님 똑같아. 팩트 체크를 하셔야죠. 자 내가 돈만 주면 다 해요? 내가 법방을 해요? 내가 철구 신태일처럼 내가 비판하는 BJ들이 하는 막장 방송을 해요? 뭔 개수작이야! 주둥이를 공구리 쳐발라니까! 아 이거 알았어 농담인데. 농담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냥 웅담으로 기싸대기를 때려발라니까. 아니 이거 솔직하게 대답하자 진짜. 유신님 아프리카 싫죠 솔직히. 아프리카 TV가 싫은 게 아니라 서수길 대표의 운영. 아, 네가 원빈이냐? 웃기지 마지. 서수길의 운영이 싫으니까 아프리카 아니요. TV가 마음에 안 드는 아니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8년 동안 제 모든 걸 바쳐가지고 활동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시청자들한테 인정을 받았고 사랑을 받았었고 아프리카 TV가 망하길 원하지 않고 서수길 대표의 막장 운영 방식 그리고 별창 중심의 운영 그 다음에 막장 그러니까 그러니까 삼위일체죠. 막장 운영자, 막장 시청자, 막장 BJ.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안 왔으면 좋겠다고? 예. 말자 지금 러브 사쿠님 팝콘하게 감사. 나와 지금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심이에요. 아프리카 TV를 망하게 만드는 게 지금 당신인데. 자, 코베달님. 아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주가가 5만 원대까지 가고 있는데 뭘 나 때문에 망해요. 유진님, 난 진짜로 솔직해지자고. 네. 유진님이 아프리카 싫어하는 게 맞는 게 뭔지 알아? 그러면은 아프리카가 그런 뭐 아까 주가 얘기할 때도 그렇고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표정으로 그렇게 아프리카는 항상 아니 당연히 풍자나 네.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그런 해야죠. 표정을 보면은 유진님 개인 감정이 드러난다니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싫어하는 게 맞잖아. 뭘 안 싫어해. 아니에요. 저는 솔직해지자고. 서수길 대표나 별창들 그런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방식을. 그러니까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수길 대표는 좀 트럼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스타일에 뭐라는 거냐면 장사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을 올리고 기업 가치를 올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웬만한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네. 그래 그런 걸 까면 되는데 왜 표정을 그런 식으로 아니 내 표정은 듯이 맨날 아프리카를 그렇게 말하냐니까. 기자란 양반이. 표정이 문제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슨 표정이 상당히 비꼬운다니까. 비꼬은 게 아니라 오늘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사람 입장에서 너무 들어보세요. 오늘 종합소득세 신고하느라고 잠을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저녁에.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 표정이랑 뭐가 관련이 있어? 아니 피곤하니까 표정이 이렇게 되는 거지. 진짜 역대급 핑계다 진짜로. 뭐 잠을 못 자서 그런 표정이 나왔어? 잠 못 잡아요 내 나이에. 본인은 27살이니까 파릇파릇하지. 야동을 본인은 야동을 32테라를 봐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나는 지금 오늘 새벽에 방송 끝나고 새벽 3시 넘어서 끝나고 지금까지 잠 2시간 잤다니까 저녁에. 에? 그거랑 아프리카 비꼬는 거랑 뭔 관련이 비꼬는 게 아니라 표정이 문제라면서요. 표정이 내가 언제 힘든 표정을 지었다 해서 웃으면서 비아냥거리는 표정을 말하는 거지. 자, 힘들어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 자 이제 깔 게 없으니까 표정 가지고 까고 자빠져. 아니 알았어. 유신님 그리고 네. 감스트 있잖아. 네. 감스트가 뭐 물론 박지성이나 뭐 다른 해설위원회에서 부족한 건 맞는데 네. 왜 감스트가 나오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 일단 인성이 부족하고 자질이 부족하고 인성 급이 안 부족한 되고. 그거는 아프리카 TV 뭐 그거 보는 사람들은 모르겠고 유신님 같은 몇몇 소수만 그런 거지. 감스트 아니요. 아니요. 감스트 검색어에 떴을 때 그 댓글이나 소셜에서 비판하는 사람 많았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급이 아니다. 그러면 격에 맞지 않다. MBC가 아니 뭐 철구나 이런 애들처럼 사회적으로 논란 일으킨 건 없잖아. 감스트가 왜 없어요? 그 K리그 홍보대사 임명하고 나서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과 방송하고 정지 먹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직원 카드 쓰고 나서 안 갚아가지고 문제 일어나가지고 그 공식 사과 방송하고. 직원 카드는 사회적 논란이 아니지. 그게 일이잖아. 그게 뭐 저기요,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요. 큰 문제입니다. 아니 왜 뭐가 문제인데 말해봐. 직원의 카드를 쓰고 그걸 안 갚아주면 그 직원은 어떻게 갚습니까? 카드 값을.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적인 일, 뭐 장애인 비하 이런 그게 어떻게 개인적인 거예요? 아니 본인이 뭐 사회적 논란이. 자, 감스트가 들어보세요. 감스트가 그 직원을 왜 뽑았습니까? 아프리카 TV에서 컨텐츠 방송하고 방송하기 위해서 뽑은 직원 아닙니까?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직원한테 월급을 주고 그 월급으로 그 직원이 살아야 되는데 그 직원의 카드를 필요하다고 써놓고는 그거를 안 갚아가지고 카드에 문제가 생기고 직원이 고통받고. 아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거는 아주 심각한 갑질입니다. 갑질 오브 갑질이에요. 그거 함부로 썼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시 빌려줄 수는 있어요. 급하니까 내가 뭐 놓고 왔다 그래가지고 쓸 수 있는데 그건 바로 갚아줘야죠. 그러면은 MBC 측에서 그런 사건 사고를 다 알고 그게 섭외를 하면 안 됐었네,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최승호 그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MBC 사장이. 누군가 밀어줬으니까. 피디수첩에 내보낸 그 MBC 피디수첩에 MBC야 KBS야. 내가 그 사람들도 문제가 있어. 내가 무슨 지원. 다 자, 들어보세요. 생각이라니까. 내가 무슨 지원을 받고 피디수첩에 나온 겁니까? 나 그때 하루 종일 촬영하고 인터뷰하고 자료 수백 기가 드리고도 나 1원 한 푼 받은 적이 없어요. MBC 피디수첩에서. 감스트는 그 홍보대사하고 거기 참여하면 지원 받아요. 출연료나 이런 거 안 주겠어요? 홍보대사인데? 그 사람은 감스트는 공영방송, 우리가 세금을 내가지고 만들어지는 방송 컨텐츠에 출연을 해가지고 출연료 받고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PD수첩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는 하루 종일 촬영하고 나 일도 못하고 자료 수백 기가 드리고 다 사람들 소개시켜드리고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한 거예요. 그건 공익을 위해서 그 협조를 해드린 거고, 그게 어떻게 감스트하고 비교할 만한 사안입니까? 아무 조건 없이 공익을 위해 참여한 건데 저는. 근데 감스트가 솔직히 그런 해설하는 데 있어서 이게 능력은 되잖아. 네. 그 능력을 한번 믿어보자고. 그러니까 너무 비판하지 말고. 아니요, 저는 못 나는 보겠어요. 감스트 방송을 본 적도 없어. 근데 그만큼 잘 하니까 뭐 그렇게 된 거 아닐까? 나는 그래요. 누군가 밀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왜 자꾸 왜 피해의식이 자꾸 피해의식이 아니라, 자, 제가 MBC 왜 자꾸 막 확신한다는 식으로. 제가 MBC 신입사원 시험도 보고 그 계통을 아는데요. 거기가 텃세가 엄청 심한 곳입니다. 스포츠 쪽이 일단 캐스터는 아나운서들이 꽉 잡고 있고, 해설진들도 다 선수 출신들이나 이런 인맥 관련이나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오랜 동안 노하우 해가지고 그 자리에 가는 거예요. 무슨 아프리카 BJ 하다가 갑자기, 물론 디지털 해설이라고 하지만 급이 안 돼요. 내가 아프리카 TV에서 감스트가 이렇게 피파 방송 하는 거나 축구 방송 봐서 알아요. 제보 받고. 겉봐 지금 그런 사회적인 논란 일으킨 사람이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유신님은 그냥 감스트 나가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급이 다르다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리그 홍보대사 하는 중에 장애인 비하 발언을 했고, 그 전에 직원에 대한 그게 주가 아니라니까. 유신님은 그냥 감스트 나오는 못 봤다는 거라니까. 공영방송,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의 그 축구 그 진행을 맡을 사람으로서는 자격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똥팽이 같이 보인다니까 자꾸. 그냥 아프리카 TV에서 중계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무슨 MBC 러시아 월드컵 홍보대사니 K리그 홍보대사는 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유신님 막말로 그러면은 유신이 감스트 나오는 게 못마땅이 아니라고 했으면. 그럼 제가 벤츠 같은 BJ 있잖아. 벤츠.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자, 벤츠는 축구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철구가
유니세프 홍보대사 하면 어때요? 아니 극단적인 예 들지 말고. 극단적인 예를 두잖아요. 철구가 유니님은 철구가 유니세프 홍보대사하고 가 나와도 아니 들어보세요.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말을 들어보세요. 아니 철구가 BJ 철구가 유니세프 홍보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누구야 BJ 은우 있잖아요. 공익하면서 근무지 이탈해가지고 저기 징역형 받았던 BJ 은우가 병무청 홍보대사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또 이런 예로 얘가 아니라 또 분위기가 똑같은 거예요, 상황이. 감스트는 그 아프리카 문화에 해가지고 축구 중계하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었고, 축구 중계하면서. 그럼 내가 예를 들어볼게. 벤츠가 우리나라 그 신문화를 홍보대사로 맡아. 그럼 어떨 것 같아? 벤츠는 그렇게 논란이 없어요. 제가 벤츠를 비판한 게 아니라. 왜 논란이 없어? 옛날에 아니요. 논란 일으킨다고 청소년들에게 영향 끼친다고 그렇게 까봐. 벤츠뿐만 아니라 디바도 그렇고 그 시절이 있었어요. 음식을 많이 세팅을 해놓고 그거를 장시간 동안 섭취하는 그런 게 유행할 때가 있었는데 그거를 많이 먹고 빨리 먹는 게 건강에 좋지 않다라고 얘가 얘기를 한 거지. 벤츠를 적용해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벤츠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BJ는 벤츠나 또 여러 BJ가 있고 여성 BJ는 그때 뭐 더 디바도 있었고 그 BJ들이 너무 많은 양을 세팅을 해놓고 그 양을 많이 먹으니까 너무 먹쇼가 그 많은 양, 그 다음에 빨리 먹는 거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바뀌어가지고 그거를 그 어린 학생들이 먹방하면서 그대로 답습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그 BJ들을 적용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우리나라 신문화 홍보 대사를 할 자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딴 얘기 말고 벤츠는 그렇게 이미지가 나쁜 BJ가 아니니까 그걸 뭐 갖다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가 보기에 감스트가 K리그의 홍보대사나 MBC 러시아 월드컵 홍보대사를 하는 거는 철구가 유니세프 홍보대사를 하는 것과 같고 그 다음에 BJ 은우가 병무청 홍보대사 하는 거랑 다를 게 없다. 그렇게 생각해. 감스트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월드컵 모든 경기 다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중계해주게. 뭐 한국 경기 중심으로 하지 않을까? 근데 다 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겹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조 경기도?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네. SBS는 박지성이잖아요. 네. 그러면 박지성은 모든 경기 다 해설하나? 아니죠. 한국 경기만 하겠죠. 이게 그 모든 경기는 그냥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해설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해설은 그러니까 캐스터와 해설은 한국전.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 주요 경기나 하는 또 중계진이 한 두세 개 진이 있어요. 3개 정도. 새벽에도 하고 막 밤에도 하고 그러니까 한 3개 정도, 세 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세 팀 정도. 그러니까 박지성은 아마 한국 팀 중심으로 하고 만약에 진짜 뭐 결승전이라든가 이슈가 될 만한 건 하겠죠. 그러면 유신님이 만약에 하면 어떨 것 같아? 제가 하면 대박이죠. 자, 사부작 하고 있고요. 자, I love you 손흥민. 좋아요 손흥민. 바로 제껴서 슛! 홈런! 손흥민 야구도 잘해요. 자, 좋습니다. 네. 내가 하면은 뭐 애정이 넘치지. 기름진 멜로가 아니라 기름진 중계. 아주 뭐 한국 선수 중심. 자, 050-2323에 5549번입니다. 네, 코베달이 도주하였고요. 자, 의견 있는 분들 의견했고 오늘 있었던 사건 사고 정리하면 전화 또 기다리겠습니다. 050-2323에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유신님. 코자위요. 코 누구요? 코자위요. 네, 코자위. 네. 자, 네. 저기 혹시 잠깐 혹시 닉네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코아베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어요. 코자위 괜찮아요. 네, 코자위 알겠습니다. 나중에 내가 의견을 내기 전에 네. 내가 뭐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유신님 방송에서 침묵이 금지죠? 네. 근데 이제 그 매니저 윈터 1호 2삼이란 사람이 침묵질을 하고 있어. 누구랑 침묵했습니까? 윈터님이? 봐봐요. 이방인님이랑 어떤 네. 분이랑 네. 어떤 식으로 이렇게 뭐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분이 매니저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그 양반이 네. 이방인님한테 시비를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는 거야.
정말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로? 네. 윈터님! 네. 윈터님 빨리 나와요. 윈터님 나와! 진짜로 윈터님! 잘했어요. 아 진짜로 아니 이거는 본인이 자, 만약에 코자위님. 자, 코자위님, 네, 왜 네. 윈터님이 나섰냐면, 우리 방송에 유신쇼에 후원을 하시는 분들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다른 사람들이 자꾸 시비를 겁니다. 그 시비를 못 걸게 아니, 근데 막는 시비를 역할도 거는 하는 건 겁니다. 알겠는데, 예. 아니 근데 본인이 말하기를 시비를 거는 건 알겠는데 침묵은 금지인데 아, 그건 매니저라는 침묵질이 사람이 아니죠. 지켜야 돼. 매니저의 역할이죠. 침묵질이지. 아니요, 후원하신 매니저 분들, 역할인데 저희 방송에 후원하시고 그 도움을 주는 하는 게 분들한테 아니야. 이방인 자꾸 뭐라고 시비를 하는 게 걸면 아니야. 시비를 건 걸 수도 있겠죠. 아니, 제가 그건 정확한 하는데. 모르겠는데 매니저가 판단했을 때 후원자, 예를 들어 판타스 프리스님이라든가 다른 후원자분들 KS님한테 자꾸 시비를 건다던가 아니, 후원을 지금- 언급한다든가 그러니까 내 그런 말 경우에는 들어봐요. 매니저로서 내 말 들어봐요.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죠. 그 침묵질이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유신님 들어봐요.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네. 이방인님이랑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었는데 그 네. 상황에서도 이제 바로 그렇게 얘기했던 거지. 그러니까 본인은 싸우는 게 아니라고 판단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 윈터님이 매니저를 거의 1년 가까이 하고 계시는데 매니저분이 판단하시기에 저거는 시비 거는 것 같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은 의견이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오케이, 알았어. 코자위님이 넘어갑시다. 자 코자위님이 어떻게 해야 그러니까 좀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구렁이야 넘어가게 잠깐만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얘기해야 맞냐면 자 어떤 분 이방인님하고 어떤 분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윈터님이 매니저로서 좀 월권을 한 것 같다. 본인이 판단하기에. 그러면 제가 네, 뭐 그렇지. 그러면 제가 어떤 사안인지 나중에는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결론 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거 나중에 예, 그렇게 하고. 그걸 판단해가지고 아니, 만약에 유신이- 윈터님이 월권을 했다라고 하면 저는 주의를 드립니다. 매니저분이라도. 네, 오케이. 예. 그러니까 유신님,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을 듣다 네. 보니까 이게 막 방금 전에 전화한 분이 코베달 그분인가? 네. 근데 내가 지금 그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 네. 감스트 얘기를 하는데 네. 본인이